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입니다. 사진 속 간판은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 있었죠. 장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침묵 뒤에 숨은 결심이 어떻게 삶을 바꾼지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어느 날 아침 문득 생각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 장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닳아 말려 있고 펜 자국은 해마다 더 진해졌습니다. 장부를 펼칠 때마다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에는 제가 걸어온 시간,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한숨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며 제 삶의 몇 군데를 다시 고쳐 읽기로 합니다. 기억은 때로 흐릿해지고 때로 또렷해지지만 숫자는 언제나 또렷합니다. 숫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의 의지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48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듬직하고 넉살도 좋았지만 속은 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젊은 날 저는 오래 숨기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밤이 길고 음악이 큰 곳에서 일했고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떼고 동생 등록금을 메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을 한 그릇에 담아 들고 다녔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놓고 보이기 어려운 사연이 있듯 제 사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하나의 꿈만은 또렷해졌습니다. 평범한 집을 갖자는 꿈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밤 냄새가 나는 집, 귀가하면 슬리퍼가 기다리고 현관에 걸린 가방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게 해주는 그런 집을 꿈꾸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고 어깨는 늘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말끝에는 자잘한 도도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향수는 계절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솔직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꾸미는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태도,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어조, 그것이 오히려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질문을 대신하고 미소가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의 식사와 몇 번의 산책으로 삶의 방향을 나란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은 싫어요. 저는 예쁘게 살고 싶거든요. 아내가 처음 내뱉은 그 말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욕심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양새로 하루를 채우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어두운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제가 겪은 밤들과 남들에게 쉽게 꺼내 보이기 어려운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잠가두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오빠, 우리 결혼할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꽃 냄새가 흘렀고 축복의 말들은 금빛 리본처럼 공중에서 빛났습니다. 그날의 사진을 지금 다시 보면 웃음 뒤편에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가 보입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행복의 그림자를 알아보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부터 봅니다. 결혼 뒤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밤마다 추가 근무를 나갔고 주말이면 용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의 끝이 곧 다음 하루의 시작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욱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땀을 아끼지 않았고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테이프엔 매장 이름이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옷, 가방, 립스틱, 스카프, 작은 액세서리들. 저는 상자를 옆으로 밀어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힘들지 않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 말이 서로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가난했어. 이제는 아껴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상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랜 결핍을 지나온 사람에게 사치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감정의 비상구이기도 합니다. 나를 꾸미는 일은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무리하면 다른 쪽이 기울기 마련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쉬며 메모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금액과 사유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우리 집의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잘 그리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결혼 1년쯤 지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온 두 생명이지만 울음의 높낮이는 달랐습니다. 작은 아이의 울음은 가늘게 치솟았다가 금세 잦아들었고 큰 아이의 울음은 낮고 길게 밀려왔다가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 울음들을 번갈아 품에 안으며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편하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곧게 세웁니다. 때로는 약속 때문에 사람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임은 쉽게 배울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에게 받아들임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두 돌이 되었을 때 아내는 말했습니다. 애들 영어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해. 나중엔 유학도 보내자. 저는 머릿속에 숫자들을 줄 세웠습니다. 월세, 공과금, 분유, 기저귀, 병원비, 교통비, 카드값,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 아이들이 잠든 새벽, 저는 탁자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수첩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더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들 앞길을 막겠다는 거야? 질문은 때로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음 날의 알람을 더 이르게 맞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5시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더 일찍 나갔습니다. 달력의 일요일 표시가 희미해졌습니다. 하루가 밀려 또 하루를 밀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보다 작업복 냄새를 먼저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현관문을 열면 둘은 기어와서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땀과 먼지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제 옷에 아이들의 체온이 스며들었습니다. 체온은 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온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견딜 힘도 함께 생깁니다. 저는 그 힘을 믿었습니다. 저는 더 오래 일했고 더 조용히 참았습니다. 참음은 소리 없이 자라고 자란 참음은 언젠가 단단한 결심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 결심의 씨앗을 새벽마다 가슴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빠, 애들 유학 보내자. 빨리 보내는 게 좋아.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비자, 숙소, 학비,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숫자들이 탁자 위를 옮겨 다녔습니다. 저는 버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아내는 아이들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과 신발과 노트가 들어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눈빛으로 대신하려 했고, 아내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포옹은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우리는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를 혼자 끌고 나가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달은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숫자를 세고 넓은 놀이터에서 웃으며 달리고 색이 선명한 과자를 들고 장난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더 열심히 돈을 보냈습니다. 입출금 내역의 숫자는 빠르게 흘러내렸고 저는 그 숫자들을 붙잡느라 더욱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진 속 간판에서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외국어가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객이 찍은 사진을 공유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 마트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한동안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게 전달된 주소는 다른 도시의 한 키즈 카페였습니다. 저는 표기된 날짜와 시간, 사진 속 그림자와 벽 장식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단단한 말이 됩니다. 저는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제 마음 한쪽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들을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미안함과 계산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카드는 전부 내 명의로 바꿔야겠어. 생활비는 주간 단위로 줄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용돈 받는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만 우리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자는 거야. 저는 지난 1년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제가 보낸 돈, 아내가 쓴 돈, 아이들에게 실제로 들어간 돈. 마지막 장에는 키즈 카페에서 받은 자료를 붙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한국어로 서로를 부르며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아이들은 지켜야 하잖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사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랍에는 상담 기록과 정리된 증빙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류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분노가 아이들의 미래를 흔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고 빠른 분노 대신 작고 느린 결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길게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심은 칼과 달리 빛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저는 첫 번째 조치를 장부에 적었습니다. 지출의 이름을 정확히 쓴다. 영수증 없는 지출은 지출이 아니다. 저는 새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장부의 이름을 아이들 앞에 쓰는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장에는 규칙 3가지를 적었습니다. 1. 필수. 2. 선택. 3. 허용. 항목을 나눌 때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모두 허용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에는 간단한 설명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왜 필요한지, 누가 사용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장부의 줄은 얇고 단정했고 저는 그 줄 사이에 흩어지던 생활을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종종 규칙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규칙이 없으면 삶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집이 다시 서도록 줄을 그었습니다. 첫 주는 고요했습니다. 둘째 주 장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생활비를 왜 이렇게 쪼개? 우리 딸이 무슨 죄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학은 어디로 다녀오셨죠? 잠깐의 정적이 전화기 너머로 흘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장부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장부는 묵묵히 줄을 더 그었습니다. 필수와 허영을 나누는 선이 누가 봐도 선명해질 때까지 저는 줄을 더 그었습니다. 저는 규칙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현금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분류되지 않은 지출은 월말에 자동으로 허영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설명이 없는 지출에는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빨간 점은 작은 경고였고 경고가 3번 쌓이면 그 지출은 다음 달에 허영 항목 목록에 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장부의 구석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흐리고 변하지만 돈의 흐름은 기록으로 잡아둘 수 있다. 저는 감정과 기록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벽 한 면을 임시 화이트보드로 만들었습니다. 철물점에서 큰 자석과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와 날짜별로 선을 긋고 영수증을 작은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화살표를 그려 돈의 흐름을 표시하니 흐릿하던 자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초등학교 숙제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이제 초등부터 다시 하자는 숙제야.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필수칸은 생각보다 얇았고 허영칸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항목에 진한 색을 덧칠했습니다. 색은 말보다 빨리 눈에 들어왔고 눈은 마음을 조금씩 설득했습니다. 장모의 안부 전화가 다시 와도 저는 장부를 가리키며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부를 쓰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약봉지를 정리하던 젊은 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약은 일정에 따라 먹어야 했고 약봉지는 날짜별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한 봉지가 제때 비워지지 않으면 다음 봉지도 어지러워졌습니다. 지출도 같았습니다. 한 항목이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항목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 때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파일을 곁에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했고 카드 포인트의 흐름을 정리하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자잘한 새는 돈을 막았습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날 밤 혼자 장부 앞에 앉아 작은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이번 달도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를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가정살림과 회계에 관한 얇은 책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권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 훑어보았습니다. 다른 집의 장부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우리 집의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집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돈에 이름을 붙이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선택이 보입니다. 선택이 보이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저는 다시 장부의 첫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쓰는 돈. 제목은 한 번 더 저를 바로 세웠습니다. 아내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허영 항목에 대한 해명을 적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투박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친구 모임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설명은 길어지고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교재를 사면서 내 물건을 함께 결제했다. 다음부터는 분리 결제하겠다. 할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저는 문장을 끝까지 읽고 장부의 빈 여백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고 작은 변화에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통장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양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잘하는 속도와 닮았단다.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힘이 되는 모양도 닮았고,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짧은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부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는 먼저 조용해질 것. 이 문장은 제 다음 달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장모는 가끔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내주십시오. 아이들 관련 지출이면 장부에 반영하겠습니다. 불만이 섞인 말이 이어져도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오래 갑니다. 저는 가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없고 억울함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장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 장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기록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주간 결산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작은 표가 그려져 있었고 왼쪽에는 필수, 가운데에는 선택, 오른쪽에는 허용이 적혔습니다. 각 칸 아래에는 항목들이 줄을 섰고 그 옆에는 간단한 설명이 붙었습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그 주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느 주는 아이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보였고 어느 주는 제 신발이 보였습니다. 신발끈이 해져 새로 사야 했고 안전모가 낡아 교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항목들 옆에 필수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장비를 갖추는 일은 허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아끼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밤은 이상하게도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 지난날이 나를 밀어. 멈추고 싶은데 자꾸 달리게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과거에 이끌립니다. 그 과거를 무릎에 올려두고 쓰다듬어 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갑시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는 좋은 말만 하자고 약속합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을 저는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장부의 규칙을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면 선택으로, 설명이 부족하면 허용으로. 설명은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부에 적는 설명은 약속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약속은 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저는 다음 주표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이들 교육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한다. 그 결정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분리되면 마음의 흐름도 정리됩니다. 저는 집안의 서랍을 정리하듯 가정의 서랍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이들 교육비만을 위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을 따라 몇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마지막 여백에 작게 적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쓰는 돈의 집. 집에는 문이 있고 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저부터 지키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앞에서 통장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표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내일이다. 아이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엔 작은 믿음이 고였습니다. 믿음은 눈빛에서 시작해 생활로 번집니다. 저는 그 번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적었던 문장들이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수증 없는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쓰는 돈. 설명이 충분할 것. 글씨 사이사이로 제 삶의 방향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숫자를 통해 서로를 지킨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지키는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숫자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장부는 점점 사람을 닮아갔습니다. 첫 장은 서툴고, 둘째 장은 조금 단단하고, 셋째 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부가 쌓일수록 우리 집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낮아진 목소리는 오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장부를 덮으며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고마움은 혼자 말해도 힘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뜨면 그 힘이 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낼 때가 가까워졌다고요.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을 다시 읽고 증빙들을 더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를 내는 대신 문장을 더 분명하게 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소리는 이제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집을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로 지난 한 달의 지출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필수 항목은 얇았고 허용 항목은 두꺼웠습니다. 선택 항목은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허용 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저는 백화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VIP 라운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도표를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라운지에 앉은 장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곧 직원이 내민 도표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간 패션과 뷰티 항목에 지출된 금액이 막대 그래프로 솟아 있었습니다. 장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 이걸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울은 어디에서 보든 거울입니다. 저는 도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린 건 장모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아이들 교육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교육비는 이 계좌에서만 나가야 하고 모든 인출에는 저와 아내의 서명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첫 달은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매번 이유를 적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달이 되자 아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무게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왜 굳이 나를 거치지 않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돈은 아이들 계좌에서 나가야 하니까? 서류 위를 긁는 펜 소리가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는 통장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를 알지 못했지만 표지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영수증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가의 코트, 에스테틱 장기권, 백화점 라운지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야간 근무를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묶음을 서랍에 넣고 다음날 백화점 리세일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정품 확인을 마친 뒤 위탁 판매를 맡겼습니다. 판매 대금은 교육신탁 계좌로 자동 이체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물건을 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장부에 없는 지출은 모두 집의 자산으로 전환할 거야. 규칙은 이미 말했었잖아. 그날 밤 제 귀에는 도장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집 기준선을 바꾸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전화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 생활비 제대로 줘.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영수증을 주세요. 장모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통화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관련 지출은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원은 감사하지만 회계에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장모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방을 열고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 위에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합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그 조건이면 합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자. 나는 널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아이들은 지키겠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개입했어. 나도 끌려간 부분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도 정리해야 합니다. 며칠 뒤 저는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메모 3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제가 보낸 돈의 총액. 둘째, 명품과 사치로 빠져나간 내역. 셋째, 아이들에게 실제 사용된 금액.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좋은 어른으로 남아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장모는 오랫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소리를 지르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아이들의 교복이 짧아졌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제 노트북과 영수증 묶음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이들의 공책과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몇 시에 끝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시다. 저녁은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우리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고 저는 끝까지 듣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어깨가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 슈퍼, 미용실 사장님들이 찾아와 장부를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장부 좀 정리해 주세요. 매달 적자인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밤새 계산서를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과 중복된 영수증,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냈습니다. 지난달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세금 신고도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숫자에 매달려 살던 내가 이제는 숫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장모 쪽 친지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구두쇠라서 딸과 손주들을 굶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통장 모임에서 진짜 명세를 공개했습니다. 수치와 영수증, 교육신탁의 입출 내역. 소문은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은 소리로 퍼지지만 진실은 숫자로 남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서는 저를 장부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장난처럼 불렀지만 자기 영수증 봉투를 내밀 때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신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다 장롱 위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장모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VIP 등급. 저는 상자를 닫고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자는 잘 보관하겠습니다. 다만 새 집에는 우리 장부에 없는 물건은 하나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가벼워졌습니다.
짐이 줄자 숨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에는 비싼 에스테틱 장기권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 기한은 넉 달? 저는 전화를 걸어 환불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환불금을 받아 아이들 독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준 기회다. 아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로도 그녀의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공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생일이면 함께 촛불을 껐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욕심이 앞섰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자 그것이 제가 세운 마지막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노트 첫 장에 적고 매달 첫째 주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조용해질 것. 장모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 아이들 선물 좀 보내도 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할머니로만 있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갈등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최소한의 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이제 달라진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래, 달라졌지, 좋은 쪽으로. 이제 우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잖니? 그게 가장 큰 변화야. 집에 도착하니 볶음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말 것. 저는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다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소실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닫히지만 내일의 다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주위의 분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하시고 의견 나눠보세요. 댓글에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제가 정말 잘한 일인지를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